오늘의 제목은 처음처럼 시작하는 자산관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를 만큼 올랐고 다시 좀 일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점검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2020년 1월 16일부터 자, 요거 하나가 하루죠. 예, 하루를 나타내는 거고 2021년 3월까지 3월까지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네 그랬지만 작년 2020년도 3월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 갑자기 떨어질 때 저희도 당황했죠.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올라가서 수익이 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바로 나의 투자 원칙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투자 원칙.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투자 원칙 좀 안내해 드리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안전하게 자산 지켜가시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 원칙은 뭐냐면 일정한 경험에 의해서 공식을 하나 찾아냈어요. 여기 보시면 요 화살표들 보이시죠? 여기 녹색 화살표는 아래로 그려져 있고, 그렇죠? 여기 주황색 화살표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올라가면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 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코스피니까 그냥 뭐 타이거 200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요 급락하기 전에 화살표들을 보면요, 연속으로 저는 이 화살표 하나당 25%씩을 양으로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녹색 화살표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짙은 파란색 화살표 2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화살표 3개가 나오면 각각 25%씩 해서 75%를 팔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다가 여기서 75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색 3개가 또 나오죠. 그럼 다시 샀겠죠. 하지만 여기 또 깜장색하고 이 녹색 화살표가 또 나오면서 팔라고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환매를 했습니다. 환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나는 팔았죠. 그래서 25%만 들고 있었고요. 요 시기 가서 또 25% 매수하라고 해서 샀고, 그러면 이제 50% 갖고 있겠죠. 여기 25% 더 사라고 해서 75%, 100%까지 샀습니다. 그런 이후에 25% 환매하라네요. 그럼 75% 됐을 거고요.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75죠. 여기 100, 여기 다시 75, 100, 여기 가서 75, 100, 75, 50, 그리고 여기 다시 사라고 해서 75가 됐는데 여기서 또 팔라고 해서 50, 25 여기까지 다 팔아서 제로가 됐습니다. 이때 다 팔았어요. 근데 장이 너무 좋으니까 25% 정도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화살표가 3개가 겹칩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3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로부터 75%가 됐겠죠. 그래서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가서 25를 다시 팔으니까 50, 여기는 25를 다시 사니까 75, 여기까지 75%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돈으로 계산하면 내가 1000만원 투자한다면 750만원 갖고 있을 거고 1억 투자하면 7500 갖고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25% 환매하라고 나오죠. 그러면 50이 됐겠죠. 여기 하나 또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25%가 됐겠죠. 1억을 기준으로 2500, 1000으로 기준으로 25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비중은 많이 내려가 있고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으면 고수고요. 이런 게 없으시면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이런 원칙들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뭘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같아요. 최근에 정보들
그리고 지식들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경제는 알기도 힘들고 금융은 진짜 복잡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하지만 수익과 손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심리인 것 같아요. 심리.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실행하는 능력. 성공을 하려면 뭐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천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하기 전에 아무거나 할 수는 없고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우선 50%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완료하는 인내력. 나와의 약속도 약속이죠. 타인과의 약속도 약속이고요. 내가 투자를 이렇게, 자산관리를 이렇게, 내 일을 이렇게, 내 가족한테 이런 걸 꼭 지킬 거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인내력과 관계된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사실을 못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해내신다면 성공할 것 같고요. 저는 투자를 운전하고 종종 말씀드리는데, 자, 운전과 투자의 차이점은 근데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왜? 운전에는 고가 있습니다. 엑셀 밟으면 나가죠. 스톱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서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해서 갔다가 섰다가만 하는 겁니다. 자, 투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 사는 거예요. 매수하시는 거고, 셀, 파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홀짝 게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내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내 목숨 아니고 남의 목숨까지. 최근에 그런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과속했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트럭들이 뭐 초등학생들을 치고 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하셔야 돼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 돼요. 정해져 있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과속을 방지하셔야 돼요. 왜? 속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지만 사고는 왜 납니까? 대부분 알지만 실천을 못해서 그래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가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산관리 원칙을 준수하라. 아까 제가 시그널 말씀드렸잖아요. 화살표 나와서 팔라고 하면 팔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면 사고, 이런 원칙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시그널이 없다고 치면 마이너스 20%일 때는 나는 손절할 거야, 이런 원칙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만 안전하게 투자를 완료하실 수 있고 끝까지 레이스 하실 수 있어요. 감정적 매수가 금지가 돼야 됩니다. 운전해서 조금 더 빨리 가려다 사고 나는 것처럼 투자해서 조금 더 수익 많이 내려다가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 매수를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운전은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최근에 ADAS, 운전자 보조 장비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가신단 말이죠. 근데 투자에는 뭘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펀드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고 ETF도 하시고 변액도 하시지만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유튜브나 다른 거 보고 떨어진다 그러면 파시고 오른다 그러면 사고, 이런 것들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전벨트 반드시 투자에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부드려요. 첫 번째는 자산 목표를 정하십시오. 투자를 하고 내 자산을 키울 때요, 돈 3천만 원 갖고 내가 1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돈 다 해갖고 수익률 10% 15% 계속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전체 총량이 정해져야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원칙 정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몇 프로 수익일 때 내가 이익을 실현하고 어떤 손실을 입었을 때 이 자산을 처분하겠냐, 이런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투자 방법 정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먼저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먼저 정하시고, 주식을 하실지 ETF를, 공격적인 분들은 주식 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주식보다 안전한 걸 원하시면 ETF 하시는 거고, 원금 손실은 나 받기 싫어 하는 분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좀 안전하게 가겠어, 그럼 변액연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마진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내 1억 중에 손실 마이너스 10% 보면 나는 우선 지금은 시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측한 게 틀린 겁니다. 그렇다면 다 현금화해서 우선 나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매년 꾸준하게 그냥 사놓고 장기 투자하면 끝까지 난 수익 나겠지 이런 거 아닌 거라는 거죠. 1년에 2번씩 또는 매월 1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리밸런싱해서 자산을 키워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글로벌 10년 변화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요. 자,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제일 싼 걸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로 듣는 것들이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만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뷰를 제가 앞으로 꾸준히 좀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지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많이 떨어진 금을 볼게요. 이건 10년간 변화표고요. 금 ETF인 IAU를 한번 봤는데, 자, 지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4%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37.1까지 났죠. 그러면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뭐 싼 건 아니에요. 과거에 비해서 오를 만큼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금이 폭락했다. 이거는 고점 대비고 평균적으로는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는 17%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미국 장기 회사채, 부동산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자산 버블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잘 보는 S&P 500을 한번 볼까요? 여기 S&P 500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0년 토탈로 151% 올라와 있고요. 나스닥의 QQQ를 한번 보겠습니다. 355.6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최근처럼 조정장에 151% 올라와 있는 10년 동안 S&P가 많이 빠지겠습니까? QQQ가 많이 빠지겠습니까? 이거 스파이하고 QQQ를 비교해 볼 때 당연히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미래 이익을 땡겨온 기술주, 성장주들이 떨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싼 걸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싼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호주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8.6이네요. 아, 생각보다 저렴한 거죠. 그리고 홍콩은 35.9% 올랐고요. 10년 전 지수 대비입니다. 대만, 최근에 TSMC나 뭐 이런 반도체 호황 때문에 대만 투자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도 좀 투자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120.6이에요. 그러면 10년 전보다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지수고 한국이 생각보다 싼 겁니다. 49.3입니다. 오르긴 올랐어도 그래도 한국이 싸네요. 그럼 저 같으면 대만과 한국 어떤 거 더 많이 하실래요? 그러면 뭐 애국심을 떠나서도 저는 한국에 조금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은 오히려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머징의 특징이 경기가 좋아질 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만 꼭 쳐다볼 건 아니고 물론 미국도 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 일본 62.1이고요. 러시아 마이너스 12.6이네요. 러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 있고 중국이 76.0, 한국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조정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한국보다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이런 데 마이너스 36%, 39% 많이 내려와 있어요. 유럽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럽은 오르긴 올랐는데 한 20에서 요 정도니까 향후 경기가 좋아질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미국도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중국도 올라가겠지만 유럽도 같이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장기 성장으로 볼 때 유럽보단 당연히 미국, 중국이 좋으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가치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안전하신 분들은, 안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뭐 유럽 ETF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나는 공격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 ETF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섹터 한번 볼게요. 국내 섹터는 2021년 3월 28일 오늘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26일 금요일 기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0.2% 정도
지금 3년, 6년으로 국내 섹터는 좀 제가 다시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10년으로 하니까 ETF들이 우리가 없던 ETF가 많아서 안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 그냥 6년 정도 평균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예, 57.3으로 더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예, 골드, 코덱스 골드 선물은 2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10, 자, 타이거 탑10 ETF인데요. 우리나라 상위 시총 10개, 10개의 회사가 들어있는 ETF고요. 코스피를 뛰어넘었네요. 61.8%로 6년 정도 봤을 땐 많이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타이거 200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하는 ETF인데 오히려 시총 상위주들이 더 많은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냐? 제가 볼 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타이거 200 정도를 더 투자해 놓으시면 상승 여력이 있겠죠. 지금은 어려운 시기라 이런 우량주 탑10 같은 것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비슷비슷해지잖아요. 조건들이 비슷해질 때는 중소형 성장주들이 더 많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섹터를 한번 볼게요. 섹터는 반도체는 81.6% 올랐고요. 자동차 31.7%. 현대나 기아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래도 아직 자동차 섹터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에너지 화학 65.5, 그리고 요거 IT는 이제 기간이 안 돼서 이렇게 오류로 표시되는데 조금 더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헬스케어가 떨어졌다고 해도 102.4%나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다란 얘기는 내가 높이 샀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92.3 많이 내려온 수치가 이런 거죠.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건설, 중공업, 금융. 최근에 중공업과 금융이 그래도 아직 낮습니다. 마이너스 12.3 정도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중공업하고 금융 ETF를 조금 더 늘리고 있고요. 생활소비재 마이너스 10.9. 성장주가 가는 동안 가치주들은 많이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쪽 것들을 더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 투자하시려면 너무 피곤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큰 방법은 핵심 자산 30%를 투자를 하십시오. 여기서 핵심 자산이란 건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좀 안전한 것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제가 삼성 인맥 200명을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최근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공하려면 삼성그룹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인맥이겠죠. 근데 우리가 바쁜데 그런 사람 만나고 다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삼성을 땄고요. 그 다음에 인맥에는 인버스가 들어갑니다. 인버스. 왜? 주가가 올라갈 땐 당연히 수익이 나지만 지금처럼 떨어질 때는 우리는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곧버스는 너무 위험하고요. 떨어질 때쯤 추세를 보고 인버스 정도 들어갈 수 있으면 중수 이상이다. 그럼 우리가 맨날 초보로 투자하기 위해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수로 가야죠. 언제까지 초보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버스의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프라 배당주인 맥쿼리의 맥, 그러면 삼성 인맥이 되죠. 그리고 타이거 200개를 삼성 인맥 200을 완성하시면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퇴와 자산에도 굉장히 큰 수익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 요것들의 30%를 투자하세요. 그리고 위성자산 1, 자, 핵심 자산 주변을 떠도는 위성자산 1로는 국내 테마를 넣으시라는 거죠. 반도체 2차전지. 미래의 쌀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의 쌀인 반도체는 성장주이면서도 바로 가치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니까 최근에 인텔이나 TSMC에 밀린다 이러더라도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는 키워갈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반도체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여기다가 더 하신다면 바이오 정도 더 하면 되겠죠. 바이오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2, 3년
당장 6개월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은 먹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위성자산 2에 또 10%를 넣으세요. 여기가 바로 미국 주식이 들어가는 거고 미국이 강한 것은 바로 빅테크 기업이겠죠. 비쌀 때 사는 건 위험하니 당연히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지금 좀 올랐다가 언젠가 떨어질 테니 매달 사셔도 되고요. 적립식으로 하셔도 되고 분할 매수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10%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위성자산은 이머징 10%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하셔도 되고 신흥국 ETF들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억 중에 핵심 자산의 30%인 3천, 삼성인맥 200을 우리가 매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테마의 10% 1000, 그리고 미국 주식 1000, 중국이나 이머징 1000, 이렇게 해서 6000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을 또 넣는 겁니다. 달러 10%, 달러 10%라는 건 결국 현금이잖아요. 우리가 현금으로 달러를 보유해 놓고 위기가 생기면 환율이 또 급상승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현금 보유를 굳이 원화보다는 달러로 해놓자, 이런 의미고요. 금 또는 원자재에 20%를 해놓으시고, 채권, 최근에 채권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뭐 너무 비싸다, 아직도 고평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평가는 맞아요. 그렇다고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이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국채들은 신용도를 보존받기 때문에 뭐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하지만 보유는 하셔야 된다. 투자를 안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81,500원의 하락 추세예요. 이게 언제 상승으로 전환될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 쭉 오르다가 하락할 수 있겠죠. 요때 가시면 하락 시점에 50%나 25% 또 환매하셔서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거 200은 하락,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하락. 요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하락에서 살짝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때 요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때. 그래도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3번이나 5번에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랑 신흥국 MSCI 요런 ETF들은 지금 하락 중이니까 상승 전환되는 타이밍을 보셔서 매수를 하시고, 타이거 금은 선물, 금 선물도 있는데 금 선물 ETF도 있거든요. 골드 ETF. 근데 저는 금, 은을 주로 합니다. 이유는 은이 변동성이 크지만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어느 정도 방어가 돼요.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 지금 추세시니까 같이 투자하시면 괜찮고요. 미국채 울트라 30년, 요거는 장기 국채죠. 미국 장기 국채인데 여기도 하락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셔서 보유하시면 괜찮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일봉이고요. 자, 2021년 1월 11일 96,800원을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기 바로 검정색 화살표 환매 시그널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꺾이느냐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근데 과거부터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차트에서는 화살표, 쐐기형 화살표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하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여기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환매해서 현금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살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부터 볼게요. 빨간색 시그널들이 나왔죠. 화살표들. 그럼 사세요. 그럼 여기 파세요. 25% 파시고, 그럼 여기서 25% 사시고, 파시고, 사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금 한 25% 보유했을 건데, 여기서 샀으면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예,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전혀 손실 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손실을 보겠죠. 이럴 땐 지금 많이 줄여놨잖아요. 25%니까. 손해 안 봅니다. 여기서 매수 시그널 뜨면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시청자님들이 맨날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사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대신 높을 때 좀 팔아 놓으시고 낮을 때 다시 사시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고, 그렇다고 다 팔진 마십시오. 예, 장기 보유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5%는 항상 남겨놔요. 예, 삼성전자는 25%는 남겨놓고 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투자를 합니다. 자, 맥쿼리 인프라는 제가 맥쿼리 인프라 사시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뭐 이게 급등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예, 한 6에서 7% 배당이 나오는 주식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건 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프라 펀드죠. 그런데 계속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최근 2021년 1월 11일에 바닥 찍고 상승으로 전환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 팔았다고 치면 여기서 25에서 75% 들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왔겠죠. 그럼 여기서 계속 올라가겠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2,000원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그때쯤 가면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기간에 수익 난 거를 다시 환매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떨어지면 어느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을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투자에는 옳은 방식이에요. 자, 랭코 차트라는 차트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맥쿼리 인프라를 한번 봤는데요. 삼성전자는 뚜렷하게 상승 이후에 하락을 보이고 있죠. 맥쿼리 인프라는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시는 거고요. 맥쿼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때 사야죠. 사고 이때 가시면 일부분 파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실현하시면, 그런데 얘가 모양새가 반대잖아요. 얘가 떨어질 때 주로 얘가 올라가고, 뭐 반드시 그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칭적인 주식들을 보유하셔서 하나가 안 좋을 때 하나가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캐스틱이라는 그 지표를 보면,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왔고 여기서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이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이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매수하시고, 맥쿼리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 거의 천장 부근에 가 있죠. 요 선이 80 이하를 뚫고 내려올 때 이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높을 때 수익 실현, 낮을 때 재매수, 이것을 반복해서 안전하게 자산 관리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